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의 시기보감 주제는 바로 들깨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말린 들깨 줄기에 붙어있는 들깨를 도리깨로 쳐서 들깨를 수확하던 모습이 아련합니다. 본인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몇 번만 쳐내고 아직도 붙어있을 들깨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후다닥 해치우려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뜨거운 햇볕이 쏟아졌고 어머니의 잔소리도 덩달아 쏟아졌죠. 더불어 깨들도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깨는 한자로 임이라고 합니다. 참깨와 들깨를 구분하자면 참깨는 진임, 들깨는 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임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들깨 식물을 일컫고 임자라고 하면 바로 들깨를 의미합니다. 들깨잎은 임엽 혹은 임채라고 합니다. 일부 문헌에는 들깨 식물을 청소 혹은 수임으로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들깨는 참깨보다 흔했습니다. 다산 시문집에는 들깨도 안 심는데 참깨가 있을쏜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깨는 귀했고 반면 들깨는 그만큼 흔했으며 그래서 들깨는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곡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들깨를 임이라고 했을까요? 논어 양화편에 보면 생녀내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얼굴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속은 미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조선의 일성록 영조편에는 영조가 세손에게 논어의 문구를 들면서 어째서 임자를 붙였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손이 대답하지 못하자 함께 입골에 있던 신하의 대답은 임은 들깨를 뜻하고 임자는 마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곡물이 마음의 미약함을 뜻할지라도 오히려 몸은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영조가 본인에게 왜 들깨를 임이라고 했느냐고 물었다면 대답으로 임자에 사용된 임자는 맡은 소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공자는 들깨의 효능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옵니다. 들깨는 우리 몸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깨의 소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들깨는 기운을 보합니다. 식료 본초에는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다, 중기를 보익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종수를 채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들깨는 기를 내리고 보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삼이나 황기가 기를 끌어올리면서 보한다면 들깨는 기를 차분하게 하면서도 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얼굴 쪽으로 기가 치밀어 오르면서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들깨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부터 들깨죽은 환자의 회복식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석간 경험방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정을 보하려면 들깨로 국을 끓이거나 죽을 쑤어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들깨를 갈아서 쌀과 섞어 죽을 쓰면 매우 기름지고 맛있으며 기를 내리고 보익한다 라고 했습니다. 문헌에는 들깨를 먹으면 곡식을 끊을 수도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들깨는 병의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는 기침을 먹게 합니다. 식료 본초에는 기침을 치료하고 기를 내리는 데 주로 쓴다 라고 했습니다. 식물 본초에는 들깨는 해역과 하기에 주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상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기침과 딸꾹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또한 갈증을 먹게 합니다. 의감 중마에는 들깨는 갈증을 먹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들깨는 폐기관지와 피부를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침 분비량도 늘려서 갈증을 그치게 합니다. 들깨는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합니다. 폐기관지와 피부가 건조하고 입마름이 있을 때 들깨를 먹어봅시다. 들깨는 변비에도 좋습니다. 의방 합부에는 들깨를 걸러서 죽을 쑤어 단번에 복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윤장 작용이 강합니다. 특히 대장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인성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 자체도 소주잔 한 컵 정도를 빈속에 단번에 마셔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을 짝으로 보는데 들깨는 장부 중에서도 특히 폐와 대장으로 귀속되어 폐와 장을 윤택하게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침과 함께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들깨는 기름을 짜놓고 사용하는 것보다 바로 으깨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료본초에는 들깨 씨앗을 눌러 짠 기름은 기를 깨뜨리고 많이 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게 된다. 생식하면 갈증을 먹게 하고 폐를 적신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들깨 기름은 오래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들기름을 복용하고자 한다면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들깨는 으깨서 먹지 않으면 소화 흡수되지 않습니다. 들깻잎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식료본초에는 들깻잎은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성이 없다. 잎은 속을 고르게 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데 주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장기의 기를 고르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며 위장에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들깻잎은 특히 속을 편하게 하면서 소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골에서 벌레에 물렸을 때는 들깻잎을 짓찢어 붙이곤 했습니다. 들깻잎에는 항균, 소염, 항산화 성분이 많아 벌레에 물렸을 때 으깨어 바르면 상처 보호 효과도 있으면서 가려움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깻잎에는 페닐알데히드, 리모넨, 페닐라케톤 등의 정유 성분이 풍부한데 이러한 성분은 음식의 풍미를 높이면서 동시에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김밥에 깻잎을 넣으면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리모넨 성분은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 부인이나 남편을 부를 때 임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자는 참으로 고소한 단어입니다. 만약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꿈꾼다면 임자를 먹어봅시다. 임자, 우리 몸도 안 좋은데 들깨 좀 갈아 먹을까요? 그러면 임자가 이 임자들 좀 으깨주세요. 임자 하면 건강한 깨가 쏟아질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